용광로의 불빛이 꺼지고 있습니다. 철천 26년 1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현대제철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이 공장에 이어 인천 공장까지 연이어 셧다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간 80만 톤의 철근을 생산하던 거대한 전기로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내 전체 철근 수요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며 노조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공장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뒤 그 공장은 얼음창고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연봉 1억 원의 킹산직이라 불리던 그들의 철밥통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철강 왕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현대제철은 대한민국 제2위의 철강 기업입니다. 고로와 전기로를 합쳐 연간 2,4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거인입니다. 직원 수만 1만 1,800여 명에 달하고 평균 연봉은 9천만 원을 넘습니다. 업계 평균 4천만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정년까지 보장받고 자녀 취업 특혜까지 누리던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작은 중국에서 불어온 한파였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내수 경기 침체로 과잉 생산된 물량을 헐값에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수보다 산철근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중국이 저가 오퍼를 내는 순간 국내 철강사들의 가격 전략과 수출 계획 심지어 공장 가동 일정까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국내 건설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철근의 최대 수요처인 건설 현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요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철천 21년 1,100만 톤이었던 국내 철근 총수요가 철천 24년에는 778만 톤까지 추락했습니다. 단 3년 만에 300만 톤 이상이 증발한 것입니다.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철근을 만들어서 탈수록 손해가 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 속에서 노사 갈등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철천 25년 4월 현대제철은 650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2,65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제안했습니다. 기본급의 450%에 1,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룹사 평균은 받아야 한다며 더 높은 성과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회사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50만 원을 더 받겠다고 버틴 셈입니다.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철천 25년 3월 현대제철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공장에서는 만 50세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포항, 이 공장은 축소 운영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구조조정 결과 직원 중 10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63명은 당진이나 인천 사업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철천 25년 4월에는 인천 공장이 한 달 전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용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 인천 공장 전면 가동 중단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천 26년 1월 현대제철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천 공장의 90톤 전기로 제강 공장과 소형 아변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연간 80만 톤을 생산하던 설비를 통째로 접는 고강도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산이 아니었습니다. 비핵심 설비를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둔화로 철근 수요가 거칠게 꺾인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 감산이 아니라 설비를 접어야 버틸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입니다. 이번 결정은 철근 사업 전반에 더 큰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동국제강도 인천 공장 설비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빙하기가 찾아온 포항에서는 철강 기업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소협력업체들과 제품 운송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1억 원의 킹산직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퇴직을 선택한 45세 박 모 씨는 1년 뒤
월급 280만 원의 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남은 사람들도 편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15% 삭감되었고 언제 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며 승리를 자축하던 그날 사실 공장의 사형 집행장은 이미 인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실 배점을 두고 싸우면 결국 모두 함께 가라앉는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임금 인상은커녕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철강 산업은 짧은 호황과 긴 불황이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문제는 그 진폭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입니다. 짧은 회복 뒤에는 길고 깊은 침체가 뒤따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그 깊은 침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 산업 고도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자율 조정 시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스티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목적의 협의를 담합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법안 심사는 지연되고 있고 업계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철골 구조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섭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날이 올까요? 연봉 1억 원의 철밥통을 깨뜨린 것은 중국도 아니고 건설 경기 침체도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오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뿐입니다. 현대제철의 비극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에 단지는 경고를 우리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